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일러 항등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재생 목록 오일러 항등식의 증명에 이 동영상이 들어가고요.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죠. 일단 오일러 항등식을 오늘 증명을 할 건데요. 증명을 하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을 써보려고 합니다. 일단, 네. 그럼 지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오일러 항등식이 뭔지를 알기 전에, 오일러 항등식이 어떻게 발견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요. 저는 그랬거든요. 일단 오일러 항등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왼쪽에 있는 친구는 복소수가 지수로 올라가 있는 거고요. 이런 형태는 저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정의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도 복소수 지수도 우리가 아는 실수 지수처럼 어떤 지수 법칙이 작동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지수 법칙이 이렇게 밑이 똑같을 때 곱하면 복소수라 해도 이런 식으로 지수끼리는 더해진다 라는 것과 하나가 더 있죠. 이렇게 2의 실수의 복소 지수 승이 돼 있는 거를 또 복소 지수, 이건 사실 허수죠. 지수 승을 하면은 이 지수끼리 곱해져서 이 된다라는 두 가지 법칙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법칙이 아까 실수해서 했던 게 지금은 복소수 지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생각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자체는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왜냐하면 단지 지수에 복소수가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그 지수 위치에서 복소수가 덧셈도 되고 곱셈도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밑에서 복소수가 더해지거나 곱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수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정말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걸 조금 더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금 보이는 이 식입니다. 이 두 번째에서 오른쪽을 봐보면 실수 지수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친구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i가 제곱된 형태로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잖아요. 이걸 허용해주기만 하면 마치 우리가 밑에서 그랬던 것처럼 단지 이 복소수란 존재가 있다는 걸 사실상 이미 밑에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수에서 안 그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수 위에서도 사칙 연산이 일어나고 있고
이 대상이 지금은 실수였기 때문에 인수분해도 가능한 거죠. 인수분해라는 거는 곱하기로 나눠지어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우리가 구하려는 게 인수분해인 거고요. 사실 그래서 인수분해의 결과는 아주 다양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x1을 인수분해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이 x1이 만약에 음수였다면 이렇게도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죠. 곱하기를 기준으로 여러 개로 쪼개는 걸 인수분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법을 써서 복소수란 존재를 밑에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방법을 똑같이 쓸 수 있게끔 사칙연산이랑 실수를 데려온 곳이 지수였어요. 그래서 사실 지수라는 환경은 밑하고 다를 바가 없죠. 복소수 입장에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친구들 중에 복소수가 있고요. 그래서 복소수가 지수 위에 올라간다는 것도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사실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보면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것도 당연한 건 아니지만 타당한 게 되는 거죠. 왜냐면 밑에서 지수 법칙처럼 지수 법칙이라는 게 지수끼리의 사칙 연산인 거고, 밑에서의 사칙 연산은 우리가 해봤고 여기서 복소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지수에서 사칙 연산을 통해서 실수끼리 사칙 연산을 통해서 복소수를 이렇게 역으로 인수분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말이 되죠. 왜냐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지수법칙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칙연산이니까요. 그런 이유로 이 지수법칙을 실수지수에서 복소수지수로 그대로 가져간다. 즉 사칙연산을 복소수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은 이상한 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지수의 뜻을 우리가 실수끼리의 사칙 연산으로 보았다면 그 역, 곱의 역으로 봤을 때 인수로서 있을 수 있는 복소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사실 실수 지수에서 일어나던 그 사칙 연산이 복소수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둘이 곱해져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처럼 저희가 사칙 연산에서 곱하기의 역연산은 이렇게 곱하기 했던 결과가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사실 존재하죠. 이 둘 다.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걸 그저 인정만 하고, 왜냐면 있으니까. 인정하면 복소수는 지수에서도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하필이면 이 2라는 친구한테 복소수 지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거죠. 하필이면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이 2라는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좀 가볍게 알아봤었는데 이번에는 2가 어떤 친구인지 한 번 더 복귀하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일단 2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이 n이라는 친구는 자연수 집합 안에 있는 친구고요. 유한인 자연수도 있고 무한인 자연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상태인데 일단은 극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식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알면 이제 저희가 이게 어떤 값이 될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 더하기 n분의 1의 n승, 이게 어떤 값으로 풀이가 되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리 어렵지 않죠. 왜냐면 일단 안에 있는 거는 항이 2개고요. 밖에 있는 거는 자연수 지수이잖아요. 그러면 n번 이 친구 1 플러스 n분의 1을 곱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 곱해진 이 형태를 합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항들의 합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무엇이냐? 곱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점 아직 극한은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고요. 여기가 n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을 곱해가지고 전개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n을 의무의 자연수로 두고 있어요. 자, 여기서 또 막막해지는데요. 이 곱해서 전개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 앞에 두 항에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패턴이 보일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친구는 n번 곱해져 있다라는 특수한 유한한 숫자가 정해져 있고요. 곱한 횟수가 정해져 있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항들의 정체도 모두 알려져 있고요. 이 항들이 모두 똑같이 생긴 항들이 서로 곱해져서 만들어진 결과를 우리는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결과도 이 항, 각각의 항과 이 제한된 항에 대한 어떤 사칙 연산의 결과로 나온다는 것을 저희는 쉽게 알 수 있고요. 왜 그걸 더 타당하게 알 수 있냐 하면은 분배 법칙 때문에 이 1이 여기 1에 곱해지고 n분의 1에 각각 곱해져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항이 자기랑 다른 항에 있는 친구들이랑 최소 한 번씩, 사실 딱 한 번씩 곱해지겠죠. 한 번씩만 곱해진다는 게 곱의 분배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겠죠. 딱 한 번씩만. 이 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랑 다른 항에 있는 모든 1 또는 n분의 1에 한 번씩만 곱해져서 각각 다른 항을 만들어내면, 그리고 그게 다 더해지면 전개가 된 거예요. 그게 곱의 뜻입니다. 곱의 분배 법칙으로서 곱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곱을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n번 곱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 안에 있는 곱해져서 나올 수 있는 항이, 그러니까 곱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총 몇 번 곱해지는 거겠어요? 일단 이 안에 있는 항이 각각 하나씩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랑 같은 항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다른 항에 있는 친구랑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모든 항에 있는 각각의 친구들, 총 n개의 친구들이, 총 n개의 항에 있는 이 친구가 곱하기로써 결합이 돼가지고 모두 합해져서 나온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1 또는 n분의 1이 첫 번째 항에서 튀어나올 거고요. 그 다음 항에서 1 또는 n분의 1을 골라가지고 곱해질 거예요. 이렇게 1 또는 n분의 1까지 해가지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1 또는 n분의 1이 나와가지고 곱해진 이 하나가 이무의 항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얻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가지수를 전부 합한, 즉 지금 보면 여기 선택지가 2개잖아요. 여기도 2개고, 그러면은
이 각각의 항을 서로 다른 걸로 봤을 때 등장해야 하는 플러스의 개수는 2의 1승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해서 2가 n번 곱해진 2의 n승 개의 합이겠죠. 총 다 했을 때 항의 개수가 2의 n승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지수가 두 가지고 총 곱해져 있는 항의 개수가 n개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곱하기라는 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가지수가 이렇게 곱해져서 하나하나 각 항마다 곱해져 가지고 2의 n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 합해진 2의 n승계의 합의 항을 이제 어떻게 항이 생겼는지도 알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그 합을 한번 저희가 표현을 해보게요. 합해진 항의 모습을 표현을 해보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단 저희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둘 중 하나죠. 둘 중 하나의 항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를 정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각 경우를 다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친구 한 친구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일단 1 또는 n분의 1인 거잖아요. 자, 그럼 이 친구가 총 몇 개 있는 거냐? 1 또는 n분의 1인데요. 만약에 1이 k번 나왔어요. 그럼 n분의 1은 몇 번 나왔겠어요? n-k번 나왔겠죠. 그쵸? 그리고 각 항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각 항이 전부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몇 개의 항이죠? 총 n개의 항이죠. n개의 항 중에 서로 다른 n개의 항 중에 k개의 항에서 1이 뽑히고 나머지 대문자죠. n-k개의 항에서 n분의 1이 뽑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개수가 이 정도의 개수가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항이 이 개수만큼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개수라는 건 뭐냐? 서로 다른 n개 중에 k개를 선택하는 가지수겠죠. 총 가지수. 조합의 가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개를 선택한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a1 an 이렇게 항들이 있는데 여기서 k개를 선택했어요. 내가 임으로. 이 선택한 모습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서 총 몇 개가 나올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이 친구는 이항계수라고 불립니다. 이항계수. 이 가지수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자연수 n 그리고 k는 자연수 n보다 작겠죠. 총 자연수 중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nck 이 친구를 이항계수라고 불러요.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정확히 몇 개가 나오냐면 n 팩토리얼 분의 n-k 팩토리얼 곱하기 k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는 걸 저희가 배운 적 있죠. 네. 자, 그럼 이 친구는 조금 더 풀어서 보면은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1이죠. 그럼 이 안에 n-k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 n-k부터 1까지를 요 n-k 팩토리얼끼리 상쇄시키면은 n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n-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k 팩토리얼만 이렇게 남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를 써서 k가
0, 즉 1이 0번째 뽑혔을 때부터 0개 뽑혔을 때부터 n개 뽑혔을 때까지 이 항을 이 개수를 전부 다 더해주면 전개한 결과 전개한 항의 총 합이 되는 거죠. 약간 글씨가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를 계속 써볼게요. 1의 k승, 1을 k번 곱하면 1이죠. 그래서 1은 써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고요. 이 위에 n 곱하기 점점 곱하기 n-k 플러스 1을 써주고요. 곱하기 k 팩토리얼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원래 생각하기로는 답을 얻어내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유한한 친구는 k죠. 이 k에 대한 값으로만 유한한 어떤 실수값을 가져야 시그마로서 값을 하나하나 항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근사를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 위쪽에 있는 n부터 n-k 플러스 1까지 곱해진 거랑 아래쪽에 n에서 n-k분 곱해진 거랑 서로 어떤 특정한 실수값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게 어떤 값이어야 될까 생각해보면 일단 이 위에 있는 n부터 n-k 플러스 1까지 밑에 있는 n의 n-k번 총 n-k개의 n과 각각 묶어가지고 약분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써도 극한값이 나올까 안 나올까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위쪽에 있는 친구는 총 k개였잖아요. 총 k개의 n이 들어가 있는 항들이 곱해져 있는 거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친구는 n-k개예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클까를 생각해 보면 답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쪽이 더 클까? 아니 k가 n보다 n-k가 k보다 클 때도 있을 텐데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각각의 경우를 나눠서 하면 되겠죠. 왜 이걸 따지냐면 둘이 동일한 경우가 아니면은 사실 자, 즉 k가 n-k보다 클 때 라는 건 n보다 2k가 이렇게 있다는 뜻이겠죠.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k랑 n-k가 같을 때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이거는 이제 n이 2k일 때고 k가 n-k보다 작을 때 그러면은 n이 2k보다 크다는 뜻이죠. 그럼 각각의 경우를 시그마를 나눠서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일단 2k보다 n이 작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k가 2분의 n보다는 큰 거죠. 즉 k가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쓸게요. 이거는 2분의 n 플러스 1에 가까운 정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n까지 k가 들어가고 있다면 k 팩토리얼 곱하기
n의 n-k승 분의 점점점에서 이제 누가 이겼겠어요? n-k보다 k니까 그러면 아래에 있는 n의 n-k승은 지워지고 위쪽에 누가 남게 될까요? n-k 플러스 1부터 n 빼기, 자 이게 지금 k번째 친구죠. 여기 남아있는 이 친구는 몇 번째 친구냐? n-k번째 친구겠죠. 그쵸? 그래서 n-k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k 플러스 1이 남게 됩니다. k가 남겠죠. 자,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제 k가 n-k보다 큰 상태이고, 즉 2분의 n보다 k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k는 현재 굉장히 큰 값을 갖고 있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 항들의 개수는 k가 지금 n-k보다 크기 때문에 k에서 n-k를 뺀 2k-n 플러스 1개의 k와 n을 포함한 항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아래 k개의 k 팩토리얼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이 값은 대체 얼마일까요? 여기부터 구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아니 우리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없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왜 이렇게 어렵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좀 쉬워져요. 일단 이 위에 있는 아까 여기 식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k와 n-k 이 친구가 같아서 만약에 1이 된다거나 그런 식이 되면 정말 좋겠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던 이유가 뭐지? 자, 우리는 왜 이 두 친구를 약분을 해가지고 k와 n-k 약분을 해서 상수를 만들려고 했냐면요. n이 무한극한 대상이기 때문에 n이 분자에 더 많은가 분모에 더 많은가 이게 이 항의 값을 결정했기 때문이죠. 분모에 더 많았으면 0이 될 거고 분자에 더 많았으면 플러스 무한이 될 거고 둘의 개수가 같아야 0분의 0꼴이 되면서 같이 어떤 상수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k와 n-k가 같은 그러니까 이 지수랑 이 지수가 같은 모양을 만들면 해결이 되겠다. 그러면 여기는 k였고 여기는 n-k였던 이 형태가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죠. 여기 이항계수식. 근데 여기는 n-k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고 요 nc n-k 또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nc n-k인 이상 여기 있는 이 친구 n부터 n-k 플러스 1 그리고 k 팩토리얼 이 값은 변하지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이 친구의 지수 즉 n의 k승인 경우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하면은 되죠. 왜냐면 상황이 같으니까. n분의 1이 k번 선택되고 1이 n-k번 선택된 걸로 바꿔도 결국 더해지는 항의 총 합은 똑같은 모습을 띠게 되겠죠. 어차피 순서만 바꾼 거니까요. 이쪽으로 가던 거를 이쪽으로 가게끔 본 것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면 많은 것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경우를 나눌 필요도 없어지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만 k로 바꿔주면 되죠.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k 팩토리얼
곱하기 n 분의 n 곱하기 점점 곱하기 n k번째 n이죠. 그리고 n-k 빼기 1이 되고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이제 이 값이 어떤 값을 갖게 될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n이 무한극한이기 때문에 얘는 자연스럽게 1로 빠지는데 이 친구는 여기는 1이 맞아요. 즉 1 마이너스 n분의 k 빼기 j 그리고 j는 1부터 최대 k 값을 띄고 있죠. 여기는 1이니까. 그리고 k가 여기 1일 테니까. 그럼 이 값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값이 되느냐를 물으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k의 존재가 중요해지죠. 만약에 k가 유한한 자연수다. 그렇다면 이 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이 될 거예요. 근데 k가 만약에 n에서 뭐 유한한 자연수를 뺀 값이다. 그렇다면 이 값은 1이 되겠죠. 그러면은 0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 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저희가 시그마 k는 0부터 k 특정 k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k를 루트 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가 루트 n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아래는 n이기 때문에 약분하면은 루트 n분의 1이 되고요. n이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0이 된다. 그래서 또 1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k는 루트 n부터 n까지 자, 조금 아래로 내려봅시다. 네, 루트 n부터 n까지 해서 이 항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1 아니면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k는 0부터 n이 무한극한으로 가죠. k 팩토리얼분의 1 곱하기 1 그리고 플러스 무한 루트 n도 무한으로 갈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1에 해당되는 이 항을 1로 만들었던 시그마 안의 항들도 여기로 들어와서 플러스 무한 내부로 들어와서 이 형태를 똑같이 만들겠죠. 아니면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역할을 만들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값, 즉 1분의 1 더하기 1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점점점 이 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2의 값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대체 이 값을 정의해서 어디에 쓰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걸 아마 처음 만들어서 정의를 할 때는 저희가 지금 보듯이 이 정의를 그대로 썼습니다. 여기는 이 정의 있죠. 이 정의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여기 처음에 나온 이 정의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왜 이거를 처음에 만들었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이유는 알지 못하죠. 근데 가장 처음에 이 정의를 만든 이유가 있다면은 굉장히 궁금한, 수학적으로 궁금한, 그러니까 어떤 호기심을 부르는 값이 아니었을까 해요. 일단 이 친구 보면은 1에 0에 가까워지는 친구를 더하고요. 1보다는 살짝 크죠. 근데 엄청 조금 크고요. 그리고 거기에 정확하게 또 무한대로 가는 횟수만큼 이 항을 곱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원래 알기로는 1보다 큰 수를 무한번 곱하면 플러스 무한으로 향한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본 거죠. 이걸 정의해본 사람은 1보다 얼마나 조금 크면
얘를 무한번 곱해도 특정한 실수로, 특정한 유한한 값으로, 특정한 양의 실수로 가둬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이런 형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한극한에 의해서 0으로 가까이 가고 똑같은 무한극한에 의해서 플러스 무한으로 가는 이 형태로 제가 알기로는 오일러가 가장 처음에 이거를 정의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일러 상수라고 불립니다. 저희는 E라고 부를 거고요. 오일러 상수라고 불러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오일러 상수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이제 저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E가 어떤 친구인지는 알았어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많은 정의를 알아야 되나요? 네, 이걸 다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더랍니다. 그럼 저희가 증명하려고 했던 오일러 항등식이라는 거는 오일러 항등식 증명이라고, 혹은 뭐 증명 생략하고 위키백과에 검색해 보시면은 증명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증명은 아마 거기에는 없을 것 같은 증명인데, 이 증명,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증명을 이해하려면은 앞선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필요한 지식은 앞에 이제 앞선 강의들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보시면서 다시 복습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 있는 친구 E의 IX승은 대체상 이 삼각함수로 이루어진 복소수 형태와, 전체적으로 복소수 형태와 E의 IX승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일단 우리가 E를 아까 조금 배웠죠. 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IX승이 곱해져 있는 거죠. 이 친구가 I sin X 더하기 코사인 X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대체 어떻게 알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수가 있지? 이런 의문을 던지는 게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 제가 식을 조금 바꿔볼게요. 자, 이 식은, 이 왼쪽에 있는 식이 조금 바뀌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n분의 ix는 이제 무엇이 되냐면요, 어떤 복소수가 되죠. 사실 허수예요. 허수인데 이제 앞으로 복소수나 허수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왼쪽이라고 해서 LHS라고 쓰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Z가, 이 복소수가 허수축으로 굉장히 크게 이동을 하는 거죠. 허수축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n분의 ix를 평면에 혹은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도 없죠. I 곱하기 실수, 이 친구를 저희가 표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실수는 우리가 실수 수직선에 그대로 입력이 가능했죠. 뭐 0.7 이렇게 x는 여기에 i만 곱해준 게 허수 수직선이라고 하면은 이 실수에 대응해서 실수 개수만큼의 허수를 대응시킬 수 있죠. 이렇게 점 하나하나에. 그래서 이걸 갖고 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실수 수직선까지 가지고 오면은 이 두 수직선에 있는 점들은 서로 같아질 순 없죠. 왜냐면 i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허수고 이 친구는 실수라서 서로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죠. 하지만 이 각각은 얘는 이 앞에 있는 실수에 의해서 이 친구는 실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소관계가 존재해서 이렇게 순서들이 매겨질 수 있기 때문에 수직선 위에 각각 표시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동시에 만나는 점이 바로 0,0 0이죠. 한마디로 0 플러스 0 곱하기 i.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i 축으로 i 허수축에서 x를 플러스 무한으로 보냈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현재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이 z분의 1로 z분의 1 이거 0,0이죠. 자, 보내면 n이 굉장히 커지면서 n분의 ix가 n이 굉장히 커지면서 0이라는 원점에 가까워지겠죠. 0i로 여기서 이렇게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z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1 플러스 z분의 1 하고 여기는 역수 곱하기 ix가 얘다 라는 의미로 제가 바꿔 쓴 거예요. 근데 이래도 되나? 얘는 왜냐면 저희가 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쓴 가정은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다는 가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썼던 k 팩토리얼 분의 1 k는 0부터 플러스 무한대였던 이 무한급수 이 둘의 관계는 증명이 됐는데 이 둘이 같아야 될 혹은 이 친구가 이 친구 혹은 이 친구랑 같아야 될 어떤 이유도 어차피 둘이 같은 거기 때문에 없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렇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까 이렇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식이 완성이 되죠. 자연스럽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식이. 이 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등식이. 그러면 자,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한 점이 ix가 이렇게 들어가서 약분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리미트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ix승 하고 n승만 남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n분의 x를 여기 써져 있는 n분의 x 있죠. 이거를 sin x로 대응을 하고요. 로 대응을 하고 코사인 x를 여기 있는 1 있죠. 이렇게 대응을 해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려면은 x가 0으로 가면 되겠죠. 왜냐면 x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x는 1로 가고 사인 x는 0에 가까워지니까.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으려나요? 이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약간 연결이 매끄러워져요. 아까 말했던 증명되지 않은 가정을 빼고는 i 곱하기 sin x 앞에 있는 이 x가 0으로 가면 얘는 0이 될 거고
아무리 곱한다고 해도 1이 되는 건 맞고 코사인 x는 1로 가까워지니까 x가 0으로 갈 때에는 이 상황이 맞구나. 그럼 x가 0이 될 때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실수일 때는 그럴 때도 지금 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냐 인 거잖아요. 자,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자, 여러분이 아마 삼각함수의 덧셈 법칙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일단 아까 실수 수직선, 허수 수직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의무의 복소수 중에 여러분 임의의 복소수 중에 거리가 1만큼 떨어진 복소수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원을 그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허수축과 실수축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1에서 여기만큼의 거리, 수직선을 내렸을 때 직선, 지금 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약간 찌그러져 있어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각도가 x1일 때 여기는 코사인 x1, 여기는 사인 x1 이 길이가 라고 하면 이 점이 어떻게 표현이 되죠? 코사인 x1, 사인 x1으로 표현이 되고요. 우리는 이걸 복소수 i 사인 x1 더하기 코사인 x1으로 표기를 할 수 있죠. 허수축과 실수축만 두면. 그래서 이 친구는 반지름,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1만큼 떨어진 이무의 복소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자기까지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직선이 실수축하고 이루는 각도가 x1인 상황인 거죠. 이 좌표, 복소수를 좌표로 표기하는 거는 아까 실수 허수축을 표현했을 때처럼 딱 그것만 가지고 오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네, 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두 번째 거는 여기 각도가 x2인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이 경우랑 이 경우인 복소수 두 개를 곱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한번 곱해서 전개를 해볼게요. 두 개밖에 안 되니까요. 거의 코사인 x1 더하기 코사인 x2 곱하기 사인 x1이 되죠. 자, 여러분 이 친구는 어디서 많이 본 친구 같지 않나요? 이 친구도 어디서 많이 봤죠? 각각 코사인 x1 더하기 x2 그리고 그 다음 친구는 사인 x1 더하기 x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 때문에. 단지 이 둘을 곱했는데 각을 더한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1인 복소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각이 이제 x2였다고 치면은 이 둘을 곱했을 때 여기 있다가 여기가 1이죠. 1에서 여기까지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각도만. 거리는 그대로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는 그대로고. 이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름이 드모아브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의 발견 덕분에 오일러 항등식이 증명이 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나요? 이제 증명의 끝을 향해 가봅시다. 자, 잠깐 편집을 해야지. 자, 그러면은 i 사인 n분의 x 더하기 코사인 n분의 x 이 친구를
n승 제곱하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그리고 이 n을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줄게요. 제곱하면 이 안에 있는 결과는 아까 요 각들이 다 더해진다 했죠. 그러면은 n번 곱해져 있으니까 n분의 x가 n번 더해져 있는 결과가 나오죠. 즉 i sin x 더하기 코사인 x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삼각함수, 아까 삼각함수의 합공식을 쓴 거죠. 이거는 적어 놓을게요. 이걸 먼저 썼을 때, 이거를 극한보다 먼저 썼을 때 우선권을 리미트 n 플러스 무한대보다 먼저 줬을 때 이 형태가 나오죠. 근데 삼각함수의 합공식에 먼저 주지 않고 n 플러스 무한대에 여기에 먼저 주게 되면은 어떤 값이 나오냐면 1 더하기 i sin n분의 x 형태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밖에서 또 계속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다는 상황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여기는 n승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지금 여긴 1이 곱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1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얘는 1로 약분이 되죠. 그리고 n이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은, 이 극한값은 1이 됩니다. 이무의 실수에 대해서요. 이무의 실수 x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x 여기까지 써주고요. i 곱하기 sin n분의 x분의 1. 자, 요 값 앞에서 봤죠? 누구랑 똑같죠? z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i 지금 i가 아니죠? z 하고 z분의 1승 완전 똑같은, 즉 이게 2의 1승이다 라면은 이 z가 i 곱하기 sin n분의 x가 그대로 대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즉 이 값이 2의 1승이 된다는 가정을 아까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이거를 가정 1이라고 할게요. 이러할 때 이제 지수를 봐야겠죠. 지수는 아까 이 친구는 데리고 왔으니까 i n분의 x 그리고 n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ix만 남게 되죠. 즉 2의 ix승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썼던 가정 중에 새로 도입한 가정이 딱 하나죠. 이 가정. 우린 이제 이거를 증명하면 오일러 항등식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